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일단은 저희 한국 S3 웨비나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하고요. 저희 방송 특성상 일단 우선 채팅이랑 약간 화면이랑 약간 10초의 딜레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초에서 10초 정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중간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거나 하실 경우에는 채팅 쳐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한번 여쭤봐 주시면은 제가 이제 응답 가능한 선에서는 다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웨비나를 시작하자면은 일단 저희 이제 웨비나 같은 경우는 아크GIS 온라인을 이제 활용하는 이제 간단한 튜토리얼을 전달해드림과 동시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아크GIS 온라인에서 변경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사용자 유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안내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크GIS 폴 데스크탑 사용자분들 아직 너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아크GIS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유지보수에서 구독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제 저희 한국 S3와의 계약마다 이제 가격 정책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라든지 계약과 관련된 내용 및 협의는 이제 기관마다 배정된 영업 담당자 분께 조금 더 여쭤봐 주시면 좋겠고 이번 이제 세미나는 기술적인 내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제 소개가 좀 늦었는데 저는 한국 S3에서 지금 아크GIS를 고객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재도 제작하고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강사 활동도 하고 있는 서상원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세미나 세션은 우선 이런 식으로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저희가 사례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사례를 보여드림으로써 이제 사용자 유형이라는 게 이제 GIS 기관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자 유형과 라이선스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가 이제 사용자 유형을 판매하는 식으로 라이선스 정책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안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크맵 이라고 하는 녀석, 아크GIS 폴 데스크탑이라는 녀석에서 이제 사용자 유형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아크GIS 온라인의 이제 관리자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관리자가 어떻게 기관 내에서 라이선스를 할당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구독이 필요한 이유, 서브스크립션이 더 이점이 있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아크GIS 온라인에 대해서 활용 모델을 제시하고 그리고 데스크탑 사용자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서 이 세미나가 계획되었다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아크GIS부터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아크GIS는 더 이상 개인 사용자를 위한 상용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사용자분들이 이제 사용을 못 하시게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개인 사용자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없지는 않죠. GIS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S가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S3는 이 시스템이라는 거를 그 고객의 기관, 회사에서 이제 배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에서 죄송합니다. 사스 혹은 뭐 플랫폼 에서 서비스, 파스라고 하는 녀석들이죠. 이것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웨비나 주제인 이제 아크GIS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서버 기반의 이제 GIS 플랫폼이죠. 위와 같이 이제 전 네트워크망을 하나의 잠시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네트워크망을 이제 하나의 기관에 대한 플랫폼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어디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S3가 관리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 배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고객의 GIS 플랫폼을 하나 배포해 주는 것으로 이제 이때 이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고객들은 어떻게 들어가요? 계정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고객들은 이제 계정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계정의 이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구분된 라이선스가 사용자 유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유형에는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뷰어, 컨트리뷰터, 모바일 워커, 크리에이터, 프로페셔널 플러스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2024년 7월 이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자 유형이 변경이 되었어요. 이 변경됐다고 이제 우려하실 만한 게 그러면은 제가 사용하던 사용자 유형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겁니까? 혹은 뭐 기능이 제약되는 건가요? 그런 점은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더 많아졌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어드밴스드라고 되어 있었는데 원래 우리가 익스텐션이라는 걸 사용하려면은 익스텐션을 별도로 구매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의 어드밴스드 고객들은 자동으로 프로페셔널 플러스로 전환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프로페셔널 플러스는 뒤에서 더 설명하겠지만 모든 익스텐션을 대부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저 하단에 있는 녀석들, 이 하단에 있는 이런 녀석들 있죠. 예, 이런 녀석들 같은 경우, 이런 사용자 유형들은 이제 웹 지향에서 특성상 필요로 하는 이제 사용자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크리에이터라는 이제 사용자 유형은 웹 맵이라든지 레이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생성할 겁니다. 이렇게 생성된 컨텐츠는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냐면 이 모바일 워커와 에디터라는 이제 사용자 유형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 두 사람은 이 크리에이터가 정의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 업무를 지원한다든가 등의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간략한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크리에이터의 경우 마찬가지로 변경되는 사용자 유형에서 크리에이터 그대로 있는데요. 이 크리에이터가 약간 기존에 불편했던 내용이 ArcGIS 프로를 사용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사용자 유형이 변경되면서 크리에이터도 ArcGIS 프로의 베이징 레벨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 점 하나 대표적인 변환 예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우리는 요 녀석들이 이제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기능들이 제공되는지를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 ArcGIS 온라인 그래서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바일 워커만 있으면 되는데 라고 해가지고 바로 온라인을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크리에이터 이상의 사용자 유형이 필요로 합니다. 적어도 크리에이터, 프로페셔널 플러스 이 사용자 유형이 있으셔야 ArcGIS 온라인을 구독하실 수 있다라는 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이 사용자 유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케이스 읽어보자면은 지방자치단체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이라고 제가 잠깐 좀 준비한 데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데이터셋들은 일단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망교통사고정보 이 서비스를 활용한 사례 중에 하나가 되고요. 약간의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인데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저는 경상남도 진주시라고 한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잠시 대시보드를 하나 띄워 두었습니다. 이 대시보드는 이제 경상남도 진주시의 이제 교통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됐고요. 그리고 데이터에서는 2023년 진주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현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네요. 좌측에는 간단한 안내랑 필터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사고의 목록이 내림차순으로 이제 최근에 발생한 사고에서부터 착착착착 쌓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시계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차트가 들어가 있죠. 시간별, 월별, 요일별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토탈 크래시라는 지표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지금 이 맵에 총 180개 사건이 발생했나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이 시스템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사용자 유형으로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PPT로 돌아와서
자, 이 대시보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의 사용자들이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가장 왼쪽에서부터 시작하겠죠? 가장 왼쪽에 역할이 있는 사람이 이제 크리에이터라는 사람이 있네요. 이 사람이 이 시스템을 위해서 어떤 작업을 진행했는지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리에이터입니다. 이 크리에이터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웹 컨텐츠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담당합니다. 웹 맵이라든지 웹 레이어 혹은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녀석들을 담당하고요. 가장 먼저 교통사고라는 이 객체가 가질 수 있는 정보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 설계라고 할 수 있겠죠. 교통사고를 포인트로 그냥 표현할 것인지, 포인트는 어떤 속성을 가지게 되는지 등의 정보를 검토를 하겠죠. 그리고 설계한 데이터는 곧 레이어가 될 겁니다. 이 레이어를 이제 어떻게 해요? 맵에다가 중첩을 시키겠죠. 중첩을 시키고 이제 대시보드에서 사용될 맵을 구성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크리에이터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웹맵을 하나 준비할 거다라는 거죠. 왼쪽에 보면은 이제 행정경계를 다룰 수 있는 행정경계 레이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위에 트래픽 크래시라는 데서 사고를 보여주는 포인트 피처 레이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포인트는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저 기호가 결정이 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 포인트를 클릭했을 때 어떤 팝업 창으로 내용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지와 같은 내용들을 고민하는 게 이제 크리에이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이제 제가 키워드별로 일단 좀 얘기를 해놨는데, 그리고 이때는 베이스맵은 또 어떤 베이스맵을 선택할 것인지 이런 것도 주된 고민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면은 제가 키워드를 잠깐 좀 정리해놨는데, 사고 데이터를 설계한다라던가 아니면은 사고 현황 이제 웹맵을 구성하고, 그리고 대시보드를 구성한다. 대시보드를 구성한대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만약에 크리에이터다라고 하면 이제 이 대시보드의 위치를 어디에서 다루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 아래 차트에서는 어떤 정보들을 보여주어야 되는지,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어떤 안내가 들어가야 되는지, 필터는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라는 사람은 이제 웹 GIS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용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좋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크리에이터가 담당하게 될 거고, 자, 그리고 또 크리에이터가 하는 역할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크리에이터는 데이터를 설계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럼 데이터를 설계만 하고 데이터 수집을 하진 않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이 컨트리뷰터와 모바일 워커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엔 모바일 워커입니다. 모바일 워커라고 가정을 하면 이번 사례에서는 경찰차라든지 순찰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할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발생해가지고 그 교통사고에 가서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끝내고, 자, 그러면 일지 같은 거를 작성을 해야겠죠. 일지를 이제 어떻게 작성한다는 거예요? 옛날과 다르게 종이에다가 이제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휴대폰에서 일지를 작성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위치를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일지를 한번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를 기록되면은 이제 이 정보는 어디로 가게 돼요? 대시보드에다가 반영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잠시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지점에다가 이제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위치를 찍은 다음에 여기에 주소가 자동으로 매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시간이 이제 사건 발생 시간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정보들을 차곡차곡 알려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전거 사고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 버튼을 딱 클릭하게 되면은 이 정보는 어디로 넘어가게 됩니까? 아까 전에 그 웹맵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 그러면은 그 대시보드에 해당 사항이 반영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모바일 워커 뭐 키워드를 한번 보자면, 그래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서 크리에이터가 설계한 데이터에 대해서 수집 활동을 이제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 일지를 기록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지금 우리가 맵을 기반으로 상황실과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컨트리뷰터라고 해서 이번에 에디터가 컨트리뷰터로 바뀌게 됐는데, 왼쪽에 보면은 컨트리뷰터라고 써 있네요. 이 컨트리뷰터는 모바일 워커보다는 이제 할 수 있는 작업이 조금 더 제한적입니다. 모바일 워커는 현장 어플리케이션, 아까 봤던 게 제가 서베이 1, 2, 3라고 하는 현장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 서베이 1, 2, 3라고 하는 현장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컨트리뷰터는요, 사무실에서 내무 업무를 하시는 직원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데이터를 보강하고, 그리고 사무실로 접수되는 교통사고들도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를 단순 디지타이징하거나 편집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크리에이터고 만약 저희 사무실에 교통사고 정보가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맵에서 교통사고 위치에 대해서 새로운 포인트를 하나 딱 찍어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자전거 마크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게 금방 제가 서베이에서 휴대폰에서 작성했던 기록이 이쪽으로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컨트리뷰터는 그래서 이 사무실에서 내가 크롬이라는 웹페이지에서 맵을 하나 열어놓고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기존의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속성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키워드를 한번 보시자면은 모바일 워커가 수집한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교통사고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접수된 사고 데이터나 아니면은 다른 데이터들에 대해서 단순 디지타이징이나 편집 작업을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이 이제 프로페셔널입니다. 자,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을 수 있습니다. 아크지에스 프로 화면에 지금 들어가 있죠. 화면에 일단 아크지에스 프로 화면이 들어가 있는데요.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처럼 크리에이터나 컨트리뷰터 아니면 모바일 워커가 이제 협업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이 프로페셔널 사용자들이 적극 활용할 겁니다. 프로페셔널 사용자들은 이제 아크지에스 프로를 활용해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걸 파악해요? 공간적 패턴을 분석하겠죠. 여기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더라, 혹은 이 시기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더라,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더라 와 같은 정보를 알아내는데 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 얘기하는 핫스팟 분석이죠. 프로페셔널은 이제 교통사고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과 데이터를 다른 각도로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요.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이 프로페셔널은 본인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크리에이터에게 우리는 이제 교통사고 정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사망자에 대한 연령 정보라든지 차량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해요 라고 이제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이제 프로페셔널들이 아크지에스 프로를 통해서 생성한 새로운 각도의 데이터나 맵들은 이제 추후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뷰어라고 하는 사용자 유형에게 참고할 만한 자료로 전달이 될 거예요.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수집된 데이터 기반으로 사건이나 패턴을 분석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에게 데이터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분석을 기반으로 뷰어라고 되어 있고 제가 가로치고 정책이라든지 의사결정자가 있으면은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뷰어의 역할을 한번 보자면은, 뷰어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뷰어는 궁극적으로 이 컨텐츠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참고하는 사람이고요. 의사결정자이자 서비스 이용자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다른 방면으로 활용한다면은 정보 공개라든지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서도 이 뷰어가 할당될 수도 있겠네요. 혹은 아까 만약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현황을 이제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상황실 같은 데다가 비디오 월 같은 게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곳에다가 이 대시보드가 디스플레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뷰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최종 컨텐츠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기반한 정책을 이제 결정하는데 참고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뷰어는 열심히 이제 프로페셔널 크리에이터, 모바일 워커 등이 제공한 데이터와 그리고 분석 정보를 보면서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이쪽 도로는 조금 더 정비를 해야겠다, 혹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특별한 GIS 작업을 이 뷰어라는 사람이 하진 않습니다. 뷰어는 말 그대로 그냥 조회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컨텐츠를 조회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 과정으로 좀 돌아오자면은요, 이 정리하자면은 이제 이 시스템을 위해서 한 명의 사람만 역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에 맞춰서 다양한 역할, 그리고 서로 협업하면서 GIS가 운영이 된다, 이 교통사고 현황 체계는 운영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사례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아크GIS 온라인을 활용하는 기관이라면은 아크GIS 기반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음과 동시에 사용자 유형을 적절히 이제 활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협업 시스템 구축에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크리에이터가 먼저 컨텐츠를 생산하게 될 거고, 이 컨텐츠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람들, 컨트리뷰터나 모바일 워커, 이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사람들, 프로페셔널, 오른쪽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뷰어가 컨텐츠들을 확인하면서 이번 정책에서는 이 지도, 이런 맵, 이런 대시보드를 한번 활용해 보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사용자 유형을 조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유형과 라이선스입니다. 기존에 일단 사용자 유형과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단에는 이제 아크GIS 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유형이 있고, 아래에는 아크GIS 온라인 웹GIS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래에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 사용자 유형이 라이선스 구매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하단의 뷰어가 가장 제한적으로 아크GIS의 앱이라든지 제품들을 활용할 수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갈수록 사용할 수 있는 앱과 제품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 프로페셔널이라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이 하단의 역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당연히 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바뀐 것만 볼게요. 뷰어는 그대로입니다. 아크GIS 온라인 또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맵이라든지 앱, 컨텐츠를 조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위에 컨트리뷰터, 요게 이제 좀 바뀌었죠. 에디터에서 컨트리뷰터로 바뀐 건데요, 기존에 있던 역할이나 권한이 더 낮아진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역할에서 오히려 더 많은 기능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단에 보면은 이제 모바일 워커라는 녀석도 있네요. 이 모바일 워커 같은 경우는 컨트리뷰터의 기능에다가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이제 업무를 관리를 하고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보면 이제 크리에이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크리에이터가 이제 아크GIS 온라인 혹은 엔터프라이즈의 컨텐츠, 앱이라든지 맵 같은 거를 구성하고 조회하고 편집하고 생성할 수 있다까지가 원래 예전의 기능이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아크GIS 프로의 베이직 레벨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페셔널 보시면은 당연히 크리에이터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아크GIS 프로 스탠다드 레벨까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페셔널 플러스가 가장 높은 사용자 유형이죠. 이 프로페셔널 플러스는 프로페셔널의 모든 기능은 당연히 포함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어드밴스드까지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여기에 더해서 아크GIS 프로의 대부분 익스텐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D 어널리스트, 스페이셜 어널리스트, 이미지 어널리스트, 뭐 지오 스태티스티컬,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익스텐션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다음과 같을 것 같아요. 뭐 하나하나 조금 읽어보면서 가자면, 뷰어 같은 경우는 단순 조회 사용자이지만 만약 기관에서는 가장 의사결정권이 높은 사람들에게 할당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컨트리뷰터와 모바일 워커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수집 혹은 뭐 유지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이 크리에이터가 그들을 뭐 지휘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이제 기관에서 이제 웹 컨텐츠들을 담당하는 이제 담당자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기관 내 사용자들 간의 협업을 돕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크GIS 프로를 많이 활용하는 이 프로페셔널과 프로페셔널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트랜잭션에서 뭐 계획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데이터 표준 모델을 수립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크리에이터나 모바일 워커, 컨트리뷰터가 수집한 데이터들을 검토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프로페셔널 플러스는 조금 더 많은 기능들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요즘 워낙 이제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인 뭐 이미지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3D 분석, 스페이셜 어널리스트, 뭐 혹은 뭐 네트워크 분석 등을 할 수 있는 사용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사용자 유형을 이제 제가 좀 간략하게 소개를 조금 드린 것 같습니다. 뭐 사례도 조금 잠깐 좀 보여드렸고요. 혹시 지금까지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조금 검토해보고 나중에 Q&A 시간이 따로 있거든요. 그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응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채팅창 보고 있거든요. 네, 특별히 뭐 질문사항 없으시면은 제가 일단은 지금은 넘어가도록 할 거고 나중에 Q&A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왜 이전이 필요한지, 뭐 이전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뭐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이그레이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엄청 오랫동안 이제 얘기해봤듯이 이제 아크맵은 가장 최근 버전이 10.8.2예요. 이 버전을 기준으로 이제 2026년 3월에는 EOS (End of Service죠). 이제 지원이 저희가 종료합니다. 나중에 아크맵 관련해서 저희에게 여쭤보고 싶어도 저희는 응답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에 저희도 이제 아크GIS 프로로의 전환이 이제 필요성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 이 아크GIS 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유형이라는 거를 이제 사용자 유형으로 전환하셔야 된다는 게 꼭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도 이제 뭐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 그러니까 SaaS 혹은 플랫폼 기반의 GIS가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시를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이런 예시가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뭐 예시에서 나오는 기관은 일단 예시에서 나오는 기관은 뭐 이런 회사가 하나 있다고 가정할게요. 저희는 아크GIS 폴 데스크탑, 즉 아크맵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라이선스는 저희가 구매했을 때 파일로 전달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파일인데 동시 사용자 라이선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동시 사용자는 라이선스 서버가 있으면은 그 서버에다가 라이선스를 적용시키고, 이 서버에 연결된 PC들이 이제 랜이라든지를 통해 가지고 아크맵을 사용하고 라이선스가 할당되는 방식이죠. 가령 우리 회사 인원이 10명이고 데스크탑을 만약에 5카피를 보유하고 있어요.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 우리 회사가 동시 사용자로 아크GIS 데스크탑 스탠다드 5카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의 단점은 뭐예요? 5명이 동시에 초과해서 사용하면 아크맵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분들이 우리는 사용자 유형으로 전환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저희에게 이제 저희는 사용자 유형을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사용자 유형은 프로페셔널 5카피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스페이셜 어널리스트라는 게 한 카피 더 필요해요, 익스텐션으로. 그러면은 요것도 같이 요청하시거나, 아까 보시다시피 프로페셔널 플러스는 모든 익스텐션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페셔널 4카피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프로페셔널 플러스 1카피 이런 식으로 요청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저희 학교 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아크맵을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전산실을 가서 이제 작업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 유형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이전에는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이 PC에다가 라이선스를 할당했는데, 이제 사용자 유형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사용자 유형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계정으로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잠시만요.
네, 잠깐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좀 해드리자면은, 김기성님이 여쭤보신 거, 일단 위에는 제가 일단 Q&A 시간에 응답을 해드릴 거고, 아래 이제 데이터 인터오퍼러빌리티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로페셔널 플러스에서는 사용하진 않습니다. 데이터 인터오퍼러빌리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익스텐션을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안쉽게도 이 프로페셔널 플러스에 포함되는 익스텐션은 아니에요. 네, 그 점 하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네, 얘기 마저 하자면은요, 결국에는 이제 인터넷망을 이용하니까 이제 더 이상 제한된 환경에서 작업할 필요도 없고요,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아크지아스 프로나 GIS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심지어는 우리가 아까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냥 웹브라우저만 있어도 우리가 로그인 해가지고 잠깐 내가 데이터를 편집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분석을 한다라든가 다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사용자 유형의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좀 기술적인 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은 기관에서의 역할 그리고 맞춤 기능 접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어떤 사용자 유형인지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터는 아크GS 프로의 베이징 레벨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모바일 워커 같은 경우는 아크GS 프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크GS 프로를 할당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기관 내 이제 사용자들 간의 이제 연결이나 협업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지도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뭐 쉐이프 파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오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뭐 압축을 해가지고 파일로 전달하거나 뭐 혹은 아크맵 같은 경우는 뭐 MXD 분석 이런 것들도 있었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공유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으면은 이제 서비스로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제공되는 데이터의 관리가 더 쉬워질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GIS 작업자들도 다른 구성원들의 데이터를 언제든지 가져와서 내가 사용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라이선스 방식이 간편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라이선스를 이제 관리하는 방식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한국 S3 교육센터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보면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는 이제 언제든지 그 라이선스를 특정 계정에게 할당하거나 부여할 수 있다 해서 이제 라이선스 관리 방식이 간편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면은 기관 성장 및 GIS 활용도별 필요 라이선스가 추가가 용이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크GS 온라인은 일단 구독형이죠. 그리고 이제 서버 같은 것들을 이제 누가 관리해요? 이제 어차피 S3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GIS 작업이 생각보다 더 많아졌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그랬을 때는 언제든지 새로운 사용자 유형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구성원이 사용자 유형을 변경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애드온 라이선스를 통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기관의 GIS 플랫폼 사용량이 늘어나면은 이제 보통 같으면은 우리 서버를 더 증축을 해야 되느니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아크GS 온라인은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서비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아키텍처라든지 시스템 구성도 같은 걸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를 더 설명드리자면은 아크GS 온라인과 이제 리빙 아틀라스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리빙 아틀라스 컨텐츠는 마지막 장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기관 내 사용자들 간의 이제 연결과 협업이 조금 더 용이해졌다, 아크GS 온라인을 통해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작업 환경을 설계를 하거나 혹은 작업 영역을 확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접근이 가능해졌고요. 보안도 철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데이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역할도 나중에 다룰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우리는 지금 작업 환경이 설계가 되고 그리고 영역이 확장될 수 있는 아크GS 온라인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리빙 아틀라스 말씀드리자면은 이 리빙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저기 설명에도 써 있듯이 아크GIS에서 이제 제공하는 추가 가공 없이 즉시 사용 가능한 GIS 데이터 모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예시로 한번 행정경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행정경계? 우리 행정경계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아크맵 같은 거 사용했을 경우에는 행정경계를 그리고 싶을 때는 이제 행정경계.shp를 검색을 했어야 됐을 겁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추가를 하면 되는데 맵에다가, 근데 그런 문제점이 뭐냐면은 데이터의 품질이 결국엔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단계 구문도가 그려진 주제도를 생성하려면은 이제 항상 무조건 이 행정 경계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이 행정 경계가 경계 수준마다 좀 다르지만 행정동 같은 경우는 주소 체계가 워낙 자주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이제 대구광역시에도 뭐가 포함이 됐어요? 군위군이 포함이 됐죠. 편입이 되면서 그것도 반영되냐 안 되냐 얘기가 꽤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우리가 리빙 아틀라스를 사용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행정 경계 같은 경우는 별도로 데이터셋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추가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리빙 아틀라스는 꾸준히 관리되고 실시간 업데이트가 지원되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셋이 이제 최근의 데이터에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고품질의 공용적이고 S3가 인증한 데이터셋을 웹에서 제공을 해주는데 베이스맵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DEM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이라는 녀석이죠. 레스터 레이어. 이런 자료도 이제 테레인이라고 하는 이미지 서비스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DM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든지 다른 웹사이트에서 이 레스터 파일을 TIF로 가져오거나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리빙 아틀라스에서 컨텐츠를 하나 가져오는 거를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맵에다가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추가 클릭한 다음에 리빙 아틀라스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테레인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 이제 테레인이라고 이미저리 레이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걸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3가 인증한 레이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S3가 권장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S3 선별 컨텐츠다 라고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지금 DM이 추가가 되니까 당연히 지도를 전부 다 가려버렸죠. 이걸 일단 아래로 좀 다시 위로 올릴 거고, 그리고 스타일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값은 여기고, 투명도를 설정을 해서 이걸 베이스맵 위에다가 올리면은 베이스맵이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워낙 어두워가지고 이게 조금은 낮기는 한데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이 있으면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분석으로 경사 분석이라든지 사면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사 레이어, 사면 레이어도 지금 오른쪽에서 해당 이미지 서비스가 제공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전 지금 베이스맵을 좀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힐 쉐이드를 추가해주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보이니까 조금 입체적으로 보일까요? 네,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를 좀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굳이 그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 경계도 마찬가지로 지금 왼쪽에 보면 행정 경계 레이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행정 경계 레이어도 제가 리빙 아틀라스에서 가져온 녀석으로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서브스크립션을 하면은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한국 S3는 이 리빙 아틀라스에서의 데이터 제공 범위를 점점 더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상 정보라든지 대기 정보라든지 해양 정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업데이트를 꽤 많이 해놨어요. 이제 수요 조사를 더 많이 해가지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Q&A 시간을 잠깐 좀 가져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40분 동안 제가 열심히 이제 서브스크립션의 새로운 사용자 유형과 그리고 예시도 잠깐 좀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 관련해서도 몇 가지 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Q&A 시간이 지금 마련됐으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은 지금 응답 가능한 것들은 제가 응답을 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지금 당장 응답하지 못하지만 응답해드리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메일로 응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질의사항 있으시면은 지금 채팅창에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고 아까 전에 보류해놨던 야크제스 온라인 서버는 현재와 같이 이제 미국 서버만 사용하나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크제스 온라인의 단점이 사실 그거였죠. 그 법규 때문에 이제 국내 데이터들을 이제 아크세스 온라인에 마구마구 올려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에게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일단 아크세스 온라인 서버는 뭐 아시다시피 미국 서버에 있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보시면은 리빙 아틀라스에서 제공해주는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이 컨텐츠는 한국 S3에 지금 서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크지에스 온라인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올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것도 제가 추후에 다른 자료랑 같이 따로 메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양희님. 가격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가격 정책 같은 경우는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뭐 교육기관일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싼 가격에 저희가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 김양희님이 소속된 그 기관에 대해서 저희 영업 담당자분이 한 분 계실 겁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업 담당자님을 통해 가지고 여쭤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공공기관의 경우도 일반 그 사기업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그 할인 정책이 들어가는 것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Q&A에서 만약 더 질문 있으시면 계속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Q&A에 더불어서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 가져왔습니다. 세 가지. 저희 궁금하신 사항들 많이 이제 사용자 유형 관련해서 저희 센터로 질문을 많이 해주신 사항들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지금 만약 궁금하신 분들 계속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 이제 아크지에스 온라인 구독 절차가 어떻게 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영업 담당자님과 컨택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구매를 진행하시면은 그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영업 담당자가 배정이 될 거고 안내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를 하면은 이제 라이선스 인증서를 저희가 이메일로 드려요. 그리고 이 이메일 안에 고객 번호 그리고 담당자 이름 거기에다가 이제 더해서 활성화 링크라는 게 전달이 됩니다. 이 활성화 링크를 들어가게 되면은 아크지에스 온라인이 열려요. 열리고 이 온라인에서 나는 이런 기관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기관 정보와 그리고 기관 URL을 입력하게 되면은 아크지에스 온라인 클라우드 서버에 여러분들만의 GIS 플랫폼이 하나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관 설정이 끝나면은 관리자가 계정을 하나 생성하게 될 거고요. 이 관리자가 이제 구성원들을 사용자 유형으로서 추가해서 구독을 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한국 S3 교육센터라고 하는 페이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회사에서 교육센터, 그러니까 즉 수강생들을 위해 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이 온라인 사이트를 이제 구독을 활성화하시면은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클라우드 서버 안에다가 우리 교육센터라고 하는 하나의 어엿한 플랫폼이 잘 잡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구독을 이제 요청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내가 난 아크지에스 프로 어드밴스드 5카피 써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프로페셔널 5개를 요청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라이센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용자 유형이라고 있는데 이쪽에서 보시면은 지금 저희 교육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 유형의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프로페셔널이라는 녀석이 하나 보이고 만약 이게 5개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5개 생성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5개 생성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5개 생성되고 나면은 이제 여기 구성원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우리가 아크지아이에스 프로를 이제 사용해야 되는 프로페셔널이 한 명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구성원을 초대를 하면 됩니다. 초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새 구성원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름은 뭐 S3
코리아라고 할 거고 성은 프로페셔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저희 교육센터 이메일 넣을 거고요. 사용자 이름은 S3 코리아 프로페셔널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이제 사용자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즉 우리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사용자 유형 중에서 프로페셔널을 하나 할당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역할 보면 퍼블리셔라고 되어 있는데 역할은 나중에 다른 기회에 있으면은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페셔널은 퍼블리셔라고 하는 역할이 들어가게 됩니다. 데이터를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비밀번호를 넣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구성원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성원 추가하는 중이라고 나타나게 될 거고요. 만든 새로운 사용자 유형은 구성원이 어딨냐? 잠시만요. 네, 여기 보면은 지금 S3 코리아 프로페셔널이라는 사람이 하나 생성이 됐네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아직 당연히 로그인 한 적 없고 사용자 유형이 프로페셔널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 프로페셔널이 있으니까 이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뭐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ArcGIS 프로 스탠다드 레벨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이 사람에게 익스텐션이라는 걸 좀 부여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3D 어널리스트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이 사용자 유형에 대해서 들어가면은 애드온 라이선스라는 게 있습니다. 애드온 라이선스 쪽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만약 익스텐션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이 애드온 라이선스도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저희 교육센터에서는 총 43개의 애드온 라이선스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여기 3D 어널리스트가 있으니까 이 3D 어널리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용자는 ArcGIS 프로에서도 3D 어널리스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라이선스 사항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독을 활성화하시면은 여기 상단에 기관 탭이 있고 여기 이제 두 번째 메뉴에 보면은 라이선스가 있잖아요. 여기 라이선스 쪽을 확인해 주시면은 대부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 유형 쪽에서 이 크리에이터라는 사람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자면은요. 네, 크리에이터 이렇게 펼쳐서 확인해 보면은 ArcGIS 프로는 ArcGIS 프로 베이직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기본적인 필수적인 어플리케이션들 뭐 스토리맵이라든지 대시보드라든지 뭐 익스피리언스 빌더라든지 인스턴트 앱이라든지 등등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뭐 필드 앱스, 뭐 필드 맵스라든지 퀵 캡처, 뭐 서브웨이 1, 2, 3 등등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모바일 워커는 아시다시피 ArcGIS 프로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쪽에 보면은 ArcGIS 프로가 안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사용자 유형으로 이전을 하시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라이선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정미진님, 네, 질문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본인 이제 회사의 구성원이 크리에이터랑 뷰어밖에 없다면은요, 먼저 저희랑 계약할 때 이제 크리에이터랑 뷰어만 이제 구매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나 계약이 됐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막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라이선스 들어가셔서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서 라이선스 들어가서 사용자 유형 보면은 정미진님 그 회사에 부여되어 있는 사용자 유형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나 프로페셔널도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새로 이제 별도로 라이선스 구매가 필요합니다. 혹은 만약에 내가 데스크탑을 쓰고 있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데스크탑 라이선스를 전환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영업 담당자님과 컨택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브라탕님 감사하고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기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정 인정이 이루어지나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권장하는 환경은 아니죠. 인터넷 사용할 수 없는 기관에서 GIS를 플랫폼으로 쓰고 싶으면 ArcGIS 엔터프라이즈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랑 조금 더 이제 협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크지에스 온라인은 클라우드 서버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간혹 어떤 기관에서는 내부망이지만 이 아크지아이에스 온라인에 대한 도메인만 허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기관도 간혹 있기는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도 있으나 저희가 권장하는 사항은 아니고, 내부망에서만 사용할 경우에는 아크지아이에스 엔터프라이즈를 이용해 주셔서 별도로 선생님 회사에 서버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는 당연히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거고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뭐 아크지아이에스 온라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외부망에서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아크지아이에스 프로만 쓰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온라인 상황에서 잠깐 프로를 로그인 했다가 오프라인 모드라는 게 있어요. 프로에는 이 오프라인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아크지아이에스 프로는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잠깐 5분만 휴식 시간을 가졌다가 다시 마저 질문 읽어드리고 저희 웨비나를 종료할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유튜브 링크에도 들어가 있죠. 그 더보기 쪽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설문조사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링크 들어가셔서 저희 이제 이번 세미나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첨해서 10분한테는 스타벅스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성님, 해외 현장에서 사용하고자 하면은 해당 국가의 아크지아이에스 라이선스를 구독해야 되냐? 아니요,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저희랑 연결을 해가지고 아크지아이에스 온라인 페이지를 생성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인터넷만 되는 곳이라면은 어디에서든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중국에서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신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네, 오프라인에서 아크지아이에스 프로를 사용할 수 있다면 각 사용자가 데이터 작업은 가능하겠지만 즉각적인 데이터 공유는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이제 아크지아이에스 프로를 잠깐 좀 켜놓고 얘기를 하자면은, 잠시만요. 자, 지금 보면은 저희 교육센터 계정으로 로그인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온라인에서 그 레이어를 올려놓고 서로 협업하면은 데이터 공유가 더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온라인 상황에서 혹은 뭐 내부망 상황에서 가정을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포털 쪽에 들어갔을 때 원래 우리가 이제 데이터 같은 거 가져올 때 카탈로그를 이용하잖아요. 이 카탈로그에서 이제 포털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그 리빙 아틀라스 컨텐츠도 당연히 가져올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트래픽 크래시 아니면은 그 대시보드에서 사용된 맵 있죠. 잠시만요. 맵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시보드에서 사용됐던 맵을 언제든지 가져올 수가 있고, 당연히 아크지아이에스 프로에서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고 아니면은 분석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핫스팟 아날리시스, 여기에 이제 트래픽 크래시 당연히 넣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한번 그냥 250m 그리드 만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턴스 밴드는 그대로 두고. 아무튼 김재성님 같은 경우는 절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아크지아이에스 온라인 구독돼 있으면 해외에서도 언제든지 접근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웹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한다라든지, 여기가 지금 시내 쪽이거든요. 시내 쪽이니까 당연히 이제 교통사고가 유의미하게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김기성님, 현재 어드밴스드 풀 익스텐션 사용 중이신데 이제 이게 크리에이터로 되어 있는 거냐? 만약에 이제 어드밴스드를 보유하고 계셨다면은 그 어드밴스드는 프로페셔널 플러스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익스텐션이 사용 가능하게 될 거고, 그리고 애드온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게 뭐 크리에이터로 바뀐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기존에 이제 GIS 프로페셔널 베이직이셨던 분들은 크리에이터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크리에이터도 ArcGIS 프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네, 질문 마저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고요. 잠깐 5분만 휴식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FAQ 중에서 두 번째랑 세 번째를 빼먹었네요. 두 번째랑 세 번째 맞아 말씀드리고, 그리고 더 이상 Q&A가 없는 것 같아서요. 혹시 뭐 추가로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언제 남겨주세요. 네, 그럼 제가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FAQ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지아이스 프로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다운로드 방법 여쭤보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아직. 네, 저희가 이제 다운로드 방법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크지아이스 온라인에 로그인 하고요. 그 다음에 내 설정 들어간 다음에 본인에게 할당된 라이선스를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아까 제가 프로페셔널 계정 하나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걸로 한번 로그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gis.com 들어갈 거고요. S3 코리아 언더바 프로페셔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처음 이제 프로페셔널 계정에 딱 로그인을 했을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나타날 겁니다. 네,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설정 들어가시고 여기에 내 설정 들어가면은 왼쪽에 보면 라이선스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프로페셔널이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ArcGIS 프로라고 되어 있고, 다운로드 ArcGIS 프로 버튼 클릭하면은 어떤 버전으로 다운받을 것인지, 한국어로 할 것인지 영어로 할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다운받을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MyS3를 이용하는 겁니다. 일단 MyS3 같은 경우는 관리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관리자만 이 MyS3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MyS3에 들어가셔서 ArcGIS 프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그런 거 많이 여쭤보시죠. 이 ArcGIS 온라인 프로에 대한 교육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한국 S3 교육센터 오셔서 저를 보는 겁니다. 네, 저랑 같이 ArcGIS 활용 방법을 이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런 정규 강좌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대면 교육을 실시를 하기도 하고요. 한국 S3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S3 본사에서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면은요. 저희가 S3 트레이닝이라고 검색하게 되면은 여기에 S3 트레이닝이라는 사이트가 하나 나올 겁니다.
사이트가 하나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아크GIS 교육을 위한 S3 트레이닝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이제 만약에 그 관리자 계정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관의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코스 카탈로그라는 곳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코스 카탈로그 들어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제공되는 컨텐츠들이 있는데, 뭐 아쉽게 다 영어로밖에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나마 좀 괜찮은 소식은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초에 S3 트레이딩에서 한국어 버전을 위한 웹사이트를 따로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쁜 소식 기대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제가 권장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보면은 웹코스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웹코스 들어가게 되면은 특정 강좌들 같은 경우는 무료로 풀려 있는 것들도 있어요. 무료로 풀려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3시간 50분짜리 더 시스템 어프로치 투 아크GIS 인트로덕션이라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라이선스 관리와 관련된 코스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거 외에도 보면은 지금 여기 잠금 표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잠금 표시는 그 유지보수 중이거나 구독 중인 계정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아크GIS 프로와 관련해서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는 프로 검색했을 때 아크GIS 프로 베이직 코스 같은 경우 완전 무료죠. 이런 거는 누구든지 들어와서 들을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크리에이팅 앤 쉐어링 애니메이션, 아크GIS 프로로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나 봅니다. 그리고 오토메이팅 워크플로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네요. 분석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웹코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을 저는 좀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이것 말고도 비디오라든지 묵 같은 경우는 참여하시면은 이제 좀 괜찮은 자료들, 데이터들도 같이 제공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실습으로 학습하기도 정말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쪽 S3 트레이닝 쪽을 확인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도 줍니다, 참고로. 네, 김재성님 이제 확인했고요. 클라이언트가 ABS GIS를 준비해달라고 하는데, 검색해보니 ABS가 스페이셜 애널리스트로 나오긴 하는데요. ABS가 정확하게 뭔지 알려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저희 일단 주제랑은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김재성님한테 따로 메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메일로 드려서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은요, 저희 마지막으로 여기 저희가 댓글 그 더보기 링크란에도 일단 넣어놓긴 했는데, 이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고요. 참여하시고 나면은 저희가 일단 추첨을 해가지고 스타벅스 쿠폰을 드리니까요. 한번 여기 QR 코드를 직접 사진으로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셔서 설문조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 설문 기다리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기초부터 시작하는 사용자 유형 안내를 도와드렸던 한국 S3 교육센터 서상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감사했습니다.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